오늘의 관심 종목 신세계.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8월 21일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가 0.5% 정도, 자, 코스닥이 오늘 1.6% 상승하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꼭 있죠.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 신세계라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신세계라 코스피에 상장이 되고 있는 유통업종이죠. 대표적으로 매출원을 가장 많이 끌어내고 있는 부분이 백화점 쪽하고 면세점 쪽인데요. 신세계가 뭐 과거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좀 형편이 없죠. 자, 3년 정도의 차트를 요약해서 보시면 주가가 내리막길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어서 신세계를 장기 투자하신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신세계라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의 산업적인 트렌드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주가가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2차전지 쪽, 즉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비 음료 또 유통 쪽이 굉장히 많은 호황을 겪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의식주라고 해서 먹고 입고 뭐 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세계에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비가 매출원으로 원동력이 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가가 인플레가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외부에 나가서 뭐 외식을 한다든지 뭐 의류를 산다든지 굉장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이 유통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이 신세계뿐만 아니라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 유통 관련 업종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유통계의 공룡 기업이라고 하면 신세계와 롯데, 뭐 또 이마트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좀 나가서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시장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괴리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신세계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 이 기업 가치보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PBR이 0.48%, 즉 이 주가의 위치가 이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PER도 4.89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주가가 정말로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 원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식 수는 980만 주,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660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작아요. 다만 이제 주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소액 주주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물량을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자, 오너일과 대주주가 28%, 또 연기금에서도 12%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이렇게 대주주가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도 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해당 종목이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달, 자 8월부터 들어와서 신세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바닥을 치고 반등이 일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수급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8월 1일부터 수급을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8월 1일부터 한번 해당 종목이 기관들이 평단가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나라고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8월부터 보시면, 자,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들이 대략 한 19만 7천 원, 자, 20만 원 언저리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19만 7천 원 정도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 이제 매수세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들어갔던 그 평단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같이 반등이 나오는 시장인데도 신세계는 1.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이고 이 우량주인데 1.9% 정도, 대략 한 2%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큰 폭의 수치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신세계라는 종목이 17만 2천 원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자,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상승이, 자, 이렇게 10%짜리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한번 깊게 주고 나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가장 고점, 지금 이제 뭐 대략 한 2년 정도, 2020년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신세계의 가장 고점 자리, 그리고 가장 저점 자리를 한번 이렇게 줄로 그어 보시고 나서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주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후행성이거든요. 내일 이 신세계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올지, 뭐 급락이 나올지, 횡보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다른 투자 방법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없어요. 이런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누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소스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스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차트의 분석과 그리고 이 기업이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 현금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또 겉핥기식의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뭐 5천만 원이 됐건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 돈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보유를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아는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은 거의 10이면 9 정도가 대부분이 다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거든요.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길다고 하면 한 달 정도에서 6개월 이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많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1년, 2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장기를 가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타로 들어갔는데 물린 거예요. 물려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짧게는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대략 한 2, 3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수익을 노리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세계라는 기업, 일단 신세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고요. 쉽게 망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해당 기업이 그럼 돈을 어느 정도 좀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재무추이를 보시면, 자, 연간 매출액
쭉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7조 8천억. 이 신세계가 단일 회사가 아니라 이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유통 쪽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매출액에 대한 범위,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자, 2022년에 영업이익이 6,454억 원. 자,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냈고, 유보율도 높고, 뭐 부채 비율이라는 건 이제 유통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 신세계라는 기업이 자, 실적 자체가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뭐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실적이 썩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 이 신세계라는 기업이 유통회사잖아요. 자, 유통회사면 어느 정도의 자기들의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을 거고 그런 고정적인 거래처에서 꾸준한 매출액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비중이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죠. 최근에 신세계가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20% 줄어들면서 실적이 그렇게 뭐 썩 좋은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는데 뭐 원인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자, 백화점 매출액은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줄다 보니까 이런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신세계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위축된 소비 심리. 자, 이 유통업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보너스도 받고 돈도 많이 벌어야 내가 소비를 하러 가고 뭔가 이제 쇼핑도 하게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외식도 많이 줄이게 되고 내가 옷을 사려고 했던 것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사지 않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유통업계가 실적이 다른 산업보다는 많이 어려운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신세계의 그 백화점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런 백화점 쪽은 결국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프리미엄 전략을 쓰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액은 많이 늘었고요. 이 신세계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부은 것이 이 신세계 까사라고 해서 까사미아거든요. 이 까사미아 쪽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자, 신세계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들어와서 봤는데요. 자, 이 반기 보고서라 함은 이 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각 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를 누구나 다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자,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신세계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신세계의 모태가 되는 백화점 사업입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을 필두로 해서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패션, 화장품, 뭐 라이프 스타일 등의 소비용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런 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 부동산, 뭐 호텔, 관광,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출액이 크질 않아요. 매출 비중이 크질 않고 가장 매출액 비중이 큰 게 이 백화점 사업하고 패션,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도소매 여기하고 면세점 사업 이렇게가 이 세 분류의 덩어리가 신세계라는 그룹을 다 이끌어 나갈 만큼 굉장히 큰 매출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은 백화점 쪽에서 39% 비중, 자, 패션 쪽에서 20%, 그리고 면세점 쪽 31%. 자,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만 총 보시더라도 여기 40%잖아요. 70%, 거의 90%의 매출 비중을 백화점, 패션, 면세점에서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신세계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가장 매출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백화점 사업이 정말 호황이 오거나 아니면 패션 쪽, 또 특히 이 면세점 쪽에서 실적을 많이 내준다면 이 신세계라는 기업이 굉장히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보면 이제 이런 신세계의 매출 구조에서 이 면세점 사업이나 이 백화점 사업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그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어요.
자, 관련으로 해서 여행주 또 뭐 호텔, 면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단체 여행을 허용하면서 뭐 일주일 만에 크루즈 267척 제주 기항 예약이 완료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돌아온 유커를 잡아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이런 유통 쪽은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신세계가 이후에 주가가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잖아요. 결국엔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테마 종목들, 그러니까 즉 이 종목에 돈이 몰리는 종목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정적인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밑으로 많이 빠지면서 직전에 저점 자리를 터치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신세계를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이 일봉 차트에서는 보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우량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자, 신세계의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자, 주가가 과거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 조정을 주면서 계단식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자, 요 시기가 아마도 이제 이런 유통, 소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거든요. IMF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뭐 물가도 안정적으로 잡고 금리를 싸게 낮출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 이런 대형 마켓이라든지 백화점, 면세 이런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받겠죠.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자, 요 시점이 아마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던 그런 시기고요. 이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의 신세계가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자, 대략 한 18만원 초반 정도가 됩니다. 18만원 초반. 자, 18만원 초반이 됐을 때 주가가 꼬꾸라지면서 요 자리에서 저가의 매수 유입이 들어왔고요.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어느 정도의 물량을 다 회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후에 주가의 상승에 대한 시세가 다 나왔고 어느 정도 주가가 밑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이 신세계라는 종목이 이 바닥권의 박스권 하단 영역에 바닥을 다지는 그런 연출을 좀 보여줘요. 자, 요런 자리에서 봤을 때 이 신세계라는 종목이 18만원 인근에 내려오면 한번 충분히 매입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가 자리가 17만 2,700원이죠. 자, 일봉상에서 보시면 자, 여기 6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어느 정도 보시면 대략 한 17만 6천원에서 18만원 자리. 자, 요 부분이 이 신세계라고 하는 종목에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준 단기 하락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적인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전에 이런 저점 자리를 눈에 보이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직전에 저점 자리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 자리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로스컷의 자리가 된 거죠. 혹시라도 이 자리를 만약에 깨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밑으로 주가가 더 꼬꾸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면 정말 15만원 자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세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17만 6천원짜리인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신세계라는 종목이 좀 버텨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급으로 봐서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들어온 기관 수급이 나가지 않은 이상 일단은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신세계라는 종목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 코스피 업종을 좀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코스피 대형 업종이다 보니까 이 신세계도 이 코스피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추세가 자 2600을 찍고 나서 지금 121선까지 이탈하고 내려가는 추세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코스피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코스피가 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냐면 대략 한 요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2450에서 2400 초반대까지 떨어져야 요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직전에 이 코스피도 이런 구간들에서 버텨주는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여기 자리를 추세를 뚫고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이제 2650포인트를 요 자리를 뚫기에는 뭔가 아직도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이런 위치라서 코스피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인다면 신세계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세계를 만약에 내가 접근을 새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필연적으로 이 자리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9만 8천 원인데 내가 이제 이 종목을 신규로 매입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18만 원짜리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고요. 혹시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 이제 21만 원짜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어요. 자, 요 자리를 보시면 지금 요 자리를 뚫기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죠. 과거에 이 자리에서 주가가 저가 매수로 반등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자,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성과 매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모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요소예요. 자, 개인의 심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죠. 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이 종목에 사람들이 돈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 구간, 지금 21만 5천원짜리에서 보시면 2022년과 2023년 요 초반까지는 요 구간에서 봤을 때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들어와서 돈을 벌고 요 자리에서 나가려고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요때의 이 매매 마인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요만큼의 구간이 있다라고 해서 접근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여기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밑으로 털썩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자리가 과거에는 지지를 받는 자리였지만 이후에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의 자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21만 5천원짜리를 뚫어야만 여기 24만원짜리에 올라갈 예정이라서 우선 내가 이 신세계를 보유한다라고 하면 이 21만 5천원짜리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잘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서 뚫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갔을 때 재진입을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후에 주가가 여기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때려맞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세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필연적으로 21만 5천원에서는 일단 던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굳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리를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종가 기준으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조정을 줄 때 눌림을 줄 때 재진입을 하는 것이지 미련하게 계속 버티고 있다가 여기 24만원까지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버티면 지금 현재와 같은 동일한 패턴으로 주가가 터치하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세계라는 종목은 21만 5천 원짜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 현재 자리에서 내가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18만 원짜리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직전에 저점 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자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구간을 공격적인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만 아무래도 싼 종목을 좋은 종목을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세계가 보시면은 이제 대략 한 1년 정도에서부터 지금 이제 2022년 8월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점까지의 하락폭이 대략 한 40%, 한 32% 정도 떨어졌네요. 32%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손실이 꽤나 많이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평단이 많이 맞춰진다라고 보면 이 20만원대 초반에 평단을 많이 맞춰놨을 거라고요. 자, 요 정도의 평단이 있다면 일단 주가가 21만 5천 원짜리에 올라왔던 요 구간에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탈출을 못했다면 다시 한번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주가가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를 터치하면 이 자리에서 일단 미련 없이 탈출하는 거고, 혹시라도 주가가 더 빠지면서 내려간다, 이 18만원 자리에서 물타기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신세계 종목 분석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라는 기업은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 거의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롯데랑 같이 견주하고 있는데 일단 롯데보다는 저는 신세계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백화점, 패션, 면세 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 신세계가 뭐 우량주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한 가지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 이외에 단기적인 뭔가 긍정적인, 사업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매출이 오르려면 이 백화점 면세 쪽, 이쪽이 좀 많이 올라야만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제약이 됐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 허용도 하고,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기존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외식, 소비 이런 쪽이 늘 것 같긴 한데, 일단 돈이 많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빚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수 쪽, 내수 쪽으로 좀 이제 뭔가 외출하거나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상도 멈추고 시장의 물가가 많이 잡히면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겨야 외식들도 많이 할 거고 쇼핑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뭐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내수 소비 쪽을 기다려 보기보다는 일단 백화점과 면세 쪽에서 매출이 상승하는 이런 중국 쪽 유커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라가면서 이 신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군들이 많이 호전이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20만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일단 신세계는 우선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많이 많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투자하기에는 뭐 위험성은 굉장히 낮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인데, 한편으로는 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늦게 움직이고, 오늘같이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는 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좀 소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세계를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철저한 바닥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만 안정적인 심리를 가져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신세계는 배당금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3,750원을 배당해줬는데 일단 배당액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투자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적금 들듯이 배당 금액을 노리면서 접근한다면 뭐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배당금도 받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수익금도 챙긴다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 이슈가 한번 나왔었는데 뭐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니까 투자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보시면은
보시면 IR 개최를 8월 18일 날 진행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제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뭐 이런 IR 개최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투자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뭐 긍정적인 뭐 이런 문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그랬겠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신세계 자, 신규로 진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라면 이제 18만 원짜리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9만 8천 원인데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지긴 해야 돼요. 주가가 좀 떨어지긴 해야 되는데 일단 18만 원짜리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최대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라면은 그냥 관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물론 지금 자리가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절대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무너진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내려오면 신세계도 분명히 같이 내려올 것이라서 저라면 18만 원짜리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요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이 내려오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고 관망하면서 오히려 여기 이제 21만 원짜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조정 주는 자리. 그래서 저라면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 타점을 최대한 저점에 잡든지 아니면 추세가 정말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가 저점에 매수한다면 위에 21만 5천 원짜리가 강력한 매물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최근 직전에도 매물대가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17만 원짜리가 직전 저점 자리인데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일단 후퇴해야 돼요. 이 자리를 깨면 15만 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해서 여기를 손절 로스컷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이런 예측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 주식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인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려올 때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저라면 이것만 잘 지킨다면 절대로 깡통을 차지 않지 않나. 이 시장에서는 몇 번의 기회가 와요.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거나 내가 종목을 산 종목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올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상승을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예수금을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절대 깡통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이후에 잃지 않는 매매 그 다음부터가 수익을 나는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정적인 기업,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단순하게 재무 추이만 보시더라도 알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 사내 유보율, 유동비율, 영업이익률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뭐 깊은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필요 없이 일단 매년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액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만 좀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누구나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쭉 줄을 자유롭게 그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려오는 그런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별로 겁먹을 게 없잖아요. 저점이었던 직전 저점 매물대들을 확인했고 이후에 반등 나오면 직전 고점에서 매물대를 확인한다. 그래서 내가 저점에 사서 고점까지 기다린다면 대략 한 15%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매매 방법을 통해서 접근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보다는 그래도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신세계라는 종목은 오늘 살펴봤고요. 항상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한 결정에 후회가 없도록 꼭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려오는 경우에만 매수를 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